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단원이죠. 통계. 예전에는 얘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2학기 제일 뒤로 오면서 제일 늦게 배우지. 얘는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줄기 입그림하고 도수 분포표, 뭐 도수 분포 다각형 이런 것들 배웠었어. 그치?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배우고 대표값 3포도 배우고 고등학교 이제 확통이랑 확률 통계랑 연결되는 단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배우는데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평균이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원이야. 뭐 확률, 평균, 뭐 분포 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아요.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보면 일단 자료라는 표현이 나와. 자료라는 건 그냥 이렇게 수집해놓은 뭐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야. 그치? 내가 뭐 예를 들어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뭐 아니면 우리 도시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내가 강수량을 계속 조사를 해놨어. 뭐 1월 며칠에는 얼마, 뭐 1월 첫째 주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모아놓으면 자료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자료를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계급을 정해. 계급을 정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정하는 거 있잖아. 많이 봤어, 우리 그지? 뭐 점수로 만약에 뭐 계급을 정하면 뭐 20점부터 30점까지. 그럼 20점 이하, 30점 뭐 이거 미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30점부터 4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90부터 100점 이렇게. 이제 점수대별로 우리가 뭐를 조사할 수 있냐면 도수를 조사할 수 있어.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걸 계급이라고 하고, 응?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이 계급의 크기는 이 구간의 너비를 말하는 거지. 폭. 90부터 100이면 10만큼 내가 요렇게 구간을 잘랐어. 그지? 우리가 그걸 계급의 크기라고 하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이 별량의 수. 자, 별량이라는 말이 나와. 그 별량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양이지, 그지?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 별량의 개수를 우리가 도수라고 하지. 뭐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자료가 몇 개 들어갔냐. 자, 90점부터 100점 손 들어봐. 그랬더니 뭐 3명이 손 들었어. 하나, 둘, 셋. 그럼 도수가 3인 거지. 여기는 뭐 5명이 손 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도수가 5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는 표를 우리가 무슨 표라 그래? 도수, 분포, 표. 도수가 어떤 식으로 분포해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걸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도수 분포표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어느 계급의 사람이 제일 많이 있구나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그냥 뭐 자료가 뭐 75점, 25점, 뭐 92점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사실 몇 점대가 제일 많은지 알 수 없잖아. 근데 표로 정리를 해놓으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뭐 도수 분포 다각형도 그려봤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상대도수도 배웠고 그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값을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도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은 대표값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이 대표값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중앙값. 뭐 세 번째, 최빈값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일단 대표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자료, 아까 내가 그 수치들, 별량들을 모아놓은 걸 자료라고 했잖아. 그치?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일 쉬운 게 이제 뭐 평균 뭐 이런 건데 1반하고 2반하고 수학시험을 봤는데 어떤 반이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우리가 각 반에서 1등한 아이들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걔가 몇 점인지 조사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얘네 반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그치? 성적을 다 더해서 나눠보는 거지. 얘네 반의 성적을 다 더해서 나눠봤어. 그래서 1등의 성적을 조사했더니 98점이고 2반의 1등의 성적을 조사했더니 95점이었어. 근데 평균을 조사했더니 뭐 82점이었어. 여기는 평균을 조사했더니 85였어요. 그지?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 우리 뭔지 알잖아. 다 더해서 나눠보는 거야. 그치? 도수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일반이 예를 들어 1등부터 뭐 예를 들어 30등이다. 30명이 있다. 그럼 제일 중간이 뭐 몇 명이야? 15번째이겠지.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애가 몇 점인지 보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78점이더래. 얘도 그 중간에 있는 애를 조사했더니 뭐 예를 들어 79점이더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1등의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이 뭔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쵸? 근데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2반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 다음 중앙값을 보니까 얘네 반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를 누가 더 잘하냐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뭐 그냥 그 데이터의 특성을 어떤 결정짓는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 그냥 그렇겠구나라는 그냥 이렇게 어떤 예상을 하는 건데 그 예상을 하는 방법에 있어 대표값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내가 찾아보겠다. 근데 대표하는 값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각 자료를 모두 더해서 도수로 나눠보는 방법. 평균으로 이 자료를 대표할 수도 있고 방금 말했던 중앙값 쫙 줄 세워놓고 1등부터 30등까지 줄 세워놓고 중간에 있는 애가 몇 점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보는 중앙값으로 이 반을 대표할 수도 있고 최빈값은 자 1반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손들어봐 그래가지고 뭐 70점대 손들어 80점대 손들어 그래가지고 손 제일 많이 든 점수가 몇 점대인지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값을 이 반의 대표라고 보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표값은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내가 특징 여기서 1반, 2반 같으면 1반이 공부를 잘하나 2반은 공부를 잘하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 세 개 정도를 쓸 수 있는데 보통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더라. 평균은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더해서 나누는 건데 사실 이 평균이 이 다 더해서 나누는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래. 더해서 나누면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의미를 잘 알면 사실 진짜 금방 구하거든. 뭐 예를 들어 3, 4, 5, 6, 7이 있어요. 평균 구하래. 이거 딱 봐도 평균 지금 5잖아요. 그지? 3 더하기 7, 7 더하기 12, 18, 25, 25를 선생님 5로 나눠야 돼요. 평균이 5예요. 그치?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이제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방법인데 진짜 별로 나쁜 방법이야. 왜냐하면 뭐 숫자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이 정도지. 여기가 뭐 38.7, 42.5 막 이래가지고 숫자가 엄청 복잡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아마 뭐 더하다 틀리고 나누다 틀리고 뭐 난리 났어요. 그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평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 자료들이 어떤 선에서 어떤 그 값에서 모두 평평해졌느냐 같은 값을 갖는다고 봐도 좋느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요즘에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겠다. 자, 7이 5와 2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2를 덜어서 얘를 주는 거야. 그럼 얘 얼마 돼요? 5 되지. 얘도 5가 됐어요. 그다음 6이 1을 덜어서 얘를 줬어요. 그럼 얘가 5로 바뀌어요. 얘도 5가 되고 5는 원래 5였던 거야. 그지? 자, 이 5개의 별량이 서로 주고받고를 통해서 얼마에서? 5에서 통일을 이뤘어. 그지? 모두 평평해졌어. 아, 모두 평평해지는 이 선이 바로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구한다. 자, 이렇게 있다.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랬어.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평균이 5예요. x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어떻게 했냐면 자, 얘랑 더하지. 7, 14. 14에다가 8 더하면 얼마지? 22? 자, 22 더하기 x를 5로 나눴더니 평균이 5래요. 그래서 25야. 그래서 x는 3이네요. 그죠?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 x가 3이야.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평균을 이제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그럼 얘는 5를 놔두고 3이 남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5를 놔두고 2가 남아요. 그럼 2를 얘를 주는 거지. 그럼 얘가 5가 돼요. 그죠? 얘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가 됐어. 그 3이나 남아. 근데 4가 얘기를 해. 난 1만 있으면 되는데. 그지? 그래서 3에서 1을 덜어서 얘를 줬어. 그 5가 된 거야. 그죠? 그랬더니 8이 아직도 나 아직도 2가 남았는데. 그럼 이 x가 얼마 되면 되겠어? 얘가 3이면 되겠네. 그럼 얘 2를 받아서 모두 5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평균은 그런 의미예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줄기 잎그림에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줄기 잎그림이 뭐냐면 얘들아, 참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알지? 뭐 이게 데이터가 주어진 자료가 12, 13, 14가 주어지고 22, 23 이렇게 주어졌다. 5개가. 그럼 줄기가 여기 10의 자리가 1이면 2, 3, 4, 1의 자리를 잎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줄기가 2면 잎을 2, 3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자료의 개수는 5개. 12, 13, 14, 22, 23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12, 13, 14니까 뭐 딱 봐도 얘가 벌써 10이 3번 있었으니까 30에다가 2, 3, 4를 더하면 9지요. 20이 2번 있었으니까 40에다가 2, 3을 더하면 5예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 84네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5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평균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워낙 우리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내용이라 넘어갑니다. 이제 이 중앙값을 잘 봐요, 중앙값. 자,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떤 자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한 값이냐를 따져봤을 때 좀 애매한 경우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조가 뭐 예를 들어 10명이었어. 여기도 10명이었어. 여기 우리 조고 여기는 옆반 조야.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 뭐 쪽지 시험을 봤는데 다 뭐 8점, 9점, 뭐 9점, 10점, 7점 뭐 이렇게 받았는데 한 10명이. 근데 어떤 애 2명이 빵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원래 좀 잘했거든 애들이 다. 뭐 9점, 10점 다 잘했는데 갑자기 빵점 2명 때문에 평균이 훅 내려간 거지.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내 걸 덜어서 맞추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이 훅 내려가서 평균이 뭐 5점이 된 거야. 근데 이 옆반은 다 뭐 4점, 5점, 6점, 5점, 뭐 3점 뭐 이래.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야. 고득점자가 없어. 그래서 평균이 5였던 거야. 자, 알겠어요? 그러면 평균만 봐서는 이 자료를 내가 저 모둠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냔 말이지.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 여기는 되게 고득점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 빵점 2명 때문에 이런 거 극단적인 값이라 그러지. 그지? 이 극단적인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평균이 훅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래서 봐봐. 얘네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뭐 중간 정도의 정적을 받은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평균이라는 값 하나만으로 보면 둘이 그냥 똑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거지. 평균 5점, 5점. 둘이 공부를 더 비슷하게 하나 보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평균이 갖는 어떤 그 자료의 특성을 대표할 때 좀 힘든 경우가 있어. 어떨 때?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너무 튀는 값들이 있어. 그 자료 안에. 뭐 5, 4, 3, 2 하다 갑자기 100이 하나 탁 있거나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평균이 훅 올라가겠죠. 그지? 그래서 저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는 뭘로 따져보는 게 좋겠더라? 중앙값으로 따져보는 게 좋겠더라.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두 모둠을 우리가 이제 성적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했더니 봐. 제1모둠. 저 두 번째 모둠이 있었어. 그래서 성적순으로 배치를 했더니 빵점 뭐 그다음에 7점, 8점, 9점, 10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12점이란다. 뭐 10점, 8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라고 합시다. 8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모둠은 7명이라고 합시다. 7명. 그래가지고 뭐
뭐 3점, 5점, 4점, 뭐 5점, 6점, 2점 뭐 이렇게 받았다. 뭐 4점 이렇게 받았다. 됐어요? 이렇게 받았다. 자, 그래서 1모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득점자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이 빵점 2명 때문에 평균이 낮아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냥 원래 낮았어. 그냥 한 5점 정도 되는 거야, 평균이. 자, 그런데 뭐 둘이 내가 아직 평균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비슷하게 한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앙값으로 내가 이 자료를 대표 한번 해보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일단 나열해야 돼요. 00, 7, 8, 9, 10, 18이야. 그러면 8하고 9를 자리를 바꿔야겠다. 크기 순으로 배열해야 되니까. 8하고 9. 그러면은 여기에 10이 오고 여기에 9가 와야겠네요.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한 다음 자, 8명이야. 도수의 개수가 8개면 짝수개잖아. 그럼 어디가 중간이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딱 반으로 쪼개지거든. 그래서 중간을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얘가 88이잖아. 그럼 88의 중간값으로 잡아주면 돼. 그럼 8이네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8이 아니고 9면은 뭐라고 해요? 8과 9잖아. 그럼 8.5라고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7이면은요? 7이면 여기를 8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 8이라는 값이 실제 이 데이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중앙값은 어떤 경우에 내가 데이터를 구했어. 중앙값 8이라고 구했는데 그 8점이 실제 이 안에 없는 점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8명. 반으로 나눠서 8명 같으면 4명, 4명.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갖는 값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잡아주면 돼요. 됐지? 자, 이모둠은요 7명이야. 홀수명이야. 그래서 크기 순으로 일단 배열을 해볼 거야. 2, 3, 4, 4가 2번 있었어. 그 다음에 5, 그 다음 6이네요. 자, 이렇게 홀수계일 때는 딱 중간값이 있어. 그치? 자, 3명.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애가 중앙값이겠네. 그치? 그러니까 7명을 7에서 일단 하나를 빼면 6이잖아. 6을 반띵하면 3이잖아. 그치? 그래서 3, 3. 여기 네 번째 애가 딱 중간에 있는 값이란 말이야. 얘가 중앙값이야. 그래서 이 중앙값이 누구를,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중앙값으로 보니까 이쪽 그룹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걸 알 수 있지. 8점이고 4점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이터였을 극단적인 값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중앙값이 훨씬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보기가 합리적이다.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설명했어. 짝수계일 때는 이렇게. 요거와 요거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 물론 이 안에 있는 값일 수도 있지만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언제 쓴다 중앙값은? 자료의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어서 평균에 굉장히 오류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평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지. 뭐야, 우리 반 애들 공부 잘했는데 왜 평균 저따구로 나왔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자, 최빈값은 아까 얘기했어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 그래서 최빈값은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8, 8, 9, 9, 9, 5. 자료가 지금 6개인데요.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이 누구야? 9잖아. 그래서 9를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보는 거야. 9 이렇게.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8, 8, 9, 9인데 5예요. 그럼 최빈값이 누구예요? 그럼 이때는 8하고 9예요. 빈도수가 똑같으니까. 그지? 되겠어요? 근데 여기 뭐 8, 9, 5, 4, 1 최빈값이 없지.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빈값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답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 오늘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내가 모자가게 주인이야. 모자가게 주인인데 지금이 봄이야. 봄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보니까 막 이런 핑크색, 막 이런 주황색, 막 이렇게 밝고 예쁜 색이 많이 나갔어. 그래갖고 내가 가게에다가 막 그렇게 예쁜 색 모자를 많이 갖다 놨는데 유독 뭐 여름이 다가오니까 막 흰색이 많이 나가더라. 야, 나 오늘 10개 팔았는데 한 5개가 흰색이었어. 그럼 빈도수가 제일 많았던 게 흰색이잖아.
그럼 내가 내일 물건을 떼러 이제 시장에 갔어. 당연히 무슨 색을 제일 많이 사와야 돼? 흰색을 제일 많이 사와야지. 그지? 맞아요? 오늘 하루 장사 패턴을 내가 조사해 봤더니 아,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였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최빈값을 따져보는 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적당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풀어보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좀 빨리 얘기해서 그렇지 얘기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얘기들은 다 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오늘 배운 것들은 뭐다? 대표값.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에 대표값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쓰인다. 누구?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면 되는데 의외로 이 평균을 못 구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0점에서 20점, 20점에서 30점, 30점에서 40점. 계급을 3개만 할게요. 도수 3명, 5명, 2명 이렇게 총 10명이다 합이.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계급 값을 찾아야지. 자, 이 2명이 11점이어서 여기 들어갔는지 19점이어서 여기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2명을 이 계급의 대표값 뭐 15라고 하지 뭐. 야, 니네 2명은 그냥 15점이라고 해. 그래서 15 곱하기 2니까 30. 얘는 계급값이 25야. 그래서 125. 얘는 35야. 그래서 곱하면 105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더해요. 더하면 360이네. 그래서 그거를 10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많아? 진짜 이렇게 많아? 아, 260이죠. 어쩐지. 깜짝 놀랐어요. 잠깐 맞나? 자, 그래서 26점 나오네요. 평균이 26점.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계급값을 찾아서 도수랑 곱해서 다 더해서 나눠주면 돼요. 맞죠? 자, 이렇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내용과 구하는 방법 공부해주면 되겠어요.